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삶의 모습들이 일정하게 규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대부분의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긍정적인 삶을 사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 부분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부류, 이렇게 두 종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부정적인 삶을 대다수가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강의를 하는 거고요. 부정적인 삶의 유형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부정적인 삶은 그럼 어떤 건가? 사실 우리가 일상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해피하지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기쁘지 않은 거죠. 그럼 이런 삶은 작은 행복들, 순간적으로나 일시적으로 자기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런 즐거운 일을 지속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단절시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매사가 불평, 불만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은 삐딱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걱정도 한계의 수치를 넘었는데, 특이하게도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도 이렇게 미리 가져와서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매사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겠죠. 또 이제 그 반대로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럼 어떤 건가? 지금 먼저 설명드렸던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삶을 사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그 만족을 지속적으로 생각해서 더 만족스러워지도록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말입니다. 사람은 지금 말했던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 사는 사람과 긍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고 했는데, 주로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본인이 느낀다면 그분은 상위 비교를 하고 사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한 19평짜리 아파트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막 30평, 40평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나는 왜 저기에 못 사는가? 자꾸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조금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기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 말로 상위 비교를 늘 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대체로 하위 비교를 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내가 19평짜리, 20평짜리 집에서 살고 있다면 이런 데도 아닌 그냥 더 작고 어려운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얼마나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저 나름대로는 하위 비교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늘 삶이 상위 비교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위 비교를 해가면서 나 나름대로 만족과 감사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지금 말씀을 드렸던 상위 비교를 자꾸 하다가 보면 사람이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 매사가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삐딱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사가 대부분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본인에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굳게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한번 받게 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은 배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스러운 감정을 갖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가장 조금 어려운 부정적인 생각은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망하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이거는 먼저 말했던 배신이나 또는 자신에 대한 실망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거 같이 공감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 나는 다시는 안 그럴 거야. 그러나 그와 같은 실수를 또 저지를 때, 아, 그걸 극복 못 해내는 자신에 대한 그런 실망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이 참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 각자에게 어떤 일이 가장 힘든 건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웃고 유머도 많이 하고 늘 기쁨이 멈추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본인도 거기 동화되어 갑니다. 거기 물들어가요. 그래서 본인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된다면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정적인 생각, 매사에 불평, 불만, 근심, 염려, 불안, 좌절, 절망 속에 있는 어떤 친구가 있다. 내가 그 친구하고 자주 접촉을 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나도 그와 유사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삶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조금 더 넓혀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힘든 거는 뭐냐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어디서 받느냐, 제일 먼저. 멀리 있는 그런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가정에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삶을 조금 비껴나가려면, 피해 나가려면 우선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만드는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이 된다면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또는 관계가 좋지 않다. 나는 친구도 별로 없고 나는 누구하고 이야기하면 자꾸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고 끊어지고 단절되고 이러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성격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이 무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인 마음속에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염려가 돼서 못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남을 지나치게 의식을 하게 되면 본인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결론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보고 있느라면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은 그 근본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가장 그 기저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가 막 크게 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면 나만.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욕심을 갖는 그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좀 더 성장해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같은 형제 자매라도 왜 형은 저 새 옷 사주고 나는 이거 왜 입도 주냐? 예를 들면 이런 비교.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욕심을 내고 있고 늘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은 특징이 있죠. 우울합니다.